우체국 집배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 각오를 다지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공룡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해남 우항리의 공룡 자연사 유적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간 입장객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집배원들은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 탓에 개인당 하루 1,300건 이상 배달을 해야 하다 보니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을 나섭니다. 새벽에 미리 분류한 우편물들이 오토바이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다 보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내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집배원 한 사람이 하루 배달하는 우편물은 1,300여 건에 달합니다. 내만 한 1,000군데가 넘고요. 지금 요즘에는 견배자가 아픈 사람들이 많고 연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몫까지 해야 되는 그 실정이라 한 1,300에서 1,500. 여기에 집배원들은 격주로 토요일 택배 업무도 맡아야 합니다. 과로가 일상이 돼 목포 우체국 소속 집배원 80명 가운데 6%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최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가 집배원들의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택배 업무를 집배원 대신 민간 배송업체에 맡기거나 소포 배달만 전담하는 배달원을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소포 위탁 배달원들을 저희들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죠.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택배 물량 외에는 늘어나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집배원들은 새벽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은 하루빨리 인력이 충원되길 기다리며 오늘도 우편 배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씨를 선임하고 사무처 직원 채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의 보이콧으로 3시간여 동안 지연됐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 각오를 다지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전남 곳곳에서 열립니다. 목포 유달산 노족봉과 해남 땅끝 관광지, 무안 도리포, 신안 천사대교, 진도 세방 낙조 등 도내 13개 시군 15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목포 유달산에서는 오는 31일 자정 시민의 종 타종식과 시립합창단 공연과 대북 퍼포먼스, 불꽃놀이 행사도 펼쳐집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라남도는 오늘 전남도청 정약공실에서 2019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해천년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미인과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을 늘려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장성훈 교육감이 교육행정협의회 산하의 교육협력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앞으로 양측의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양대와 세안대, 초당대 등 65개 학교가 한국대학평가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2019년 2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목포 해양대와 세안대, 초당대 등은 대학 경영, 재정 등 10개 부문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해 지속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대학기관 평가 인증은 대학 경영, 시설, 교육 등 기관 운영의 전반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익룡과 공룡의 발자국 화석, 그리고 공룡이 살았던 시대 지층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룡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해남 우향리의 공룡 자연사 유적지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m 길이의 초식 공룡 말라위사우루스가 박물관 벽을 뚫고 나옵니다. 1.8m부터 26m까지 실제와 비슷한 35점의 초식과 육식 공룡 모형들이
1억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박물관 안에서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흥을 더합니다. 공룡 발자국부터 공룡의 역사까지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익룡과 별 모양 초식공룡 발자국 등 1000점이 훨씬 넘는 세계적인 유적들이 축구장 45개 크기의 자연사 유적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공룡박물관은 280만 명이 찾았습니다. 조류 체험관에 이어 가상 체험과 꽃단지 조성, 공룡 소리와 실제 움직임을 접목시켜 살아있는 테마파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룡들을 곳곳에 우리 그 관람로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해남 방문의 해를 맞아 경연대회와 조각 등 참여 프로그램을 크게 늘려 공룡들의 놀이터에서 공룡을 상상하고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20대와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의 지역구 의석은 18석이었는데 내년 21대 총선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했지만 찬성 156표로 가결됐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하도록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을 30석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룰이 정해진 만큼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53개의 지역구를 인구 기준에 맞게 쪼개거나 합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위원회의 통해서 획정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또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를 기준으로 선출한 선거구 하한선은 13만 7천여 명, 상한선은 이의 2배인 27만 4천여 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초 국회의원 의석 한 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는 8석을 모두 지키게 됩니다. 전남에선 인구 28만여 명으로 선거구 상한선을 간 넘긴 순천 선거구가 2개로 나뉩니다. 현재 18석인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 의석이 19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신인들이 기득권 정치인들과 굉장한 경쟁이 치열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변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구 하한선 기준을 인구 13만 9천여 명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잡은 것은 호남 의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밥그릇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2차 검증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서삼석 의원, 이계호 의원, 송금주 의원 등 현역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특히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1차 심사가 길어졌던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심사를 통과해 나주 화순선거구의 각축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앞서 민주당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철회했던 배용태 전 전남부지사도 2차 검증을 통과해 예비후보로 재등록했습니다. 설 명절 철도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7일 경부선, 8일에는 호남선 순으로 실시됩니다. 목포역 등 창구에서는 오전 8시부터,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열차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SRT 운영사인 SR은 다음 달 9일 경부선, 10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역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39회 전라남도 교육상에 신안도 초고등학교 이창균 교장 등 5명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전남교육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교육청 1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2월 한 달 동안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등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와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초당대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인증을 또 다시 획득했습니다. 목포 수협은 생활이 어려운 어민 가정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달라며 장학금 4천만 원을 목포 장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인사발령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공항장에 이재철 씨가 임명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직제 개편을 통해 지사장 명칭을 공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남학초등학교 32만 1,140원, 무안초등학교 50만 원, 읍동리 30만 원, 대초마을 20만 원, 병풍마을 30만 원. 오산마을 20만 원, 이재호씨 73만 원, 우전마을 20만 원, 장고마을 30만 원, 증북마을 20만 원. 태평소금 20만 원, 태평염전 20만 원, 아천 1리 24만 4천 원, 월평 1리 34만 2천 원, 노화북초등학교 29만 7,650원. 여항리 부녀회 30만 원, 어두리 66만 5천 원, 금곤마을 38만 8천 원, 금성마을 8만 8천 원, 나리마을 31만 8천 원. 내동산마을 12만 2천 원, 녹진마을 37만 원, 대산마을 15만 8천 원, 대야마을 9만 8천 원, 덕병마을 30만 4천 원. 둔전마을 17만 6천 원, 만금마을 20만 2천 원, 분토마을 12만 8천 원, 상가마을 13만 6천 원, 세등마을에서 2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과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옛 목포법원과 검찰청 인근 주민들이 LH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공사 현장 인근 12세대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고 발파 진동으로 주택 일부가 파손됐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LH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남성을 유인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강도 상해 혐의로 21살 여성 A씨와 이들의 친구인 남성 4명 등 5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오늘 새벽 채팅 어플로 만난 29살 남성 C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며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돈을 빼앗고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무안군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도농 통합 도시를 감안한 직제를 결국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당초 조직 개편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팀 신설과 기획실장 직급 조정, 인력 보강 등의 내용의 조직 개편 수정안을 제출해 의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군청 안팎에서는 무안군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남학 신도시의 기형적인 행정체계 등 행정 수요가 넘쳐나 오룡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1년 뒤에 또다시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올해 목포근대 역사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엔 근대 역사관 2관 전시 리뉴얼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올 한 해 영해침범 외국 어선 2,700여 척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75척을 적발했고 한국 영해를 침범한 2,700여 척의 외국 선적 어선을 퇴거시키거나 차단시켰습니다. 또 올 한 해 760여 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530여 건의 각종 해양 사고를 처리하는 등 해양 주권 수호에 적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수도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롯데슈퍼 서울 목동점과 경기 철산점, 인천 연수점에 각각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다며 이곳에서 쌀과 딸기, 토마토, 배추, 호박 등 150여 품목의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주 지역 롯데슈퍼 4곳에서도 지난 7월 개장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홍보와 교육,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에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천사택시 전용 교통카드와 정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천사택시 이용 대상자는 앞으로 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 사업자는 다음 달에 지급받던 운임을 카드 결제일로부터 2, 3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격 폭락 여파로 내년산 양파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양파 재배 면적은 16,200여 헥타르에서 18,300여 헥타르로 올해보다 16%에서 최대 25%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마늘 재배 면적도 16,200 헥타르에서 18,300 헥타르로 최대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 가격 부진이 재배 면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